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사이트 운영하시거나 할 때, 서버에 파일을 직접 올리고 내려받고 할 때 꼭 필요한 기술이죠. FTP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들으면 뭔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내 컴퓨터랑 저기 멀리 있는 서버 컴퓨터랑 파일을 주고받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FTP가 도대체 뭔지, 왜 쓰는지, 그리고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파일질라, 이거 어떻게 설치하고 쓰는지, 또 보안은 어떻게 신경 써야 하는지 아주 그냥 초보자 눈높이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FTP, 그게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잖아요. 말 그대로 파일을 전송하는 규칙, 약속인 거죠. 웹사이트 만들 때 쓰는 HTML 파일,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을 서버에 올리거나 또 서버에 있는 걸 수정할 때 꼭 필요합니다. 특히 파일이 많거나 용량이 클 때 아주 효율적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 내용을 잘 조합해서 FTP랑 파일질라, 이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직접 서버 파일을 좀 자신감 있게 다루실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FTP,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여전히 쓰는 걸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끼리 파일을 주고받기로 한 약속, 규칙이에요.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내 웹사이트 파일들을 저 멀리 있는 서버 컴퓨터에 올리거나 아니면 서버에 있는 파일을 내 컴퓨터로 가져올 때 쓰는 거죠. 네, 맞아요. 특히 웹 호스팅 서비스 같은 거 쓰시면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파일 업로드가 되긴 하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FTP가 훨씬 빠르고 또 폴더 구조 그대로 한 번에 옮길 수 있어서 대량 작업에는 정말 효율적입니다. 뭐랄까,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파일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클라우드 동기화랑은 또 다른 개념이고요. 이런 FTP 작업을 편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파일질라, 이게 정말 유명하죠. 일단 무료고요. 윈도우, 맥, 리눅스 다 지원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는데 파일질라는 그냥 기본 FTP 말고도 SFTP나 FTPS라고 해서 보안이 훨씬 강화된 접속 방식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보안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어쨌든 그냥 FTP보다는 이걸 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파일질라,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설치부터 해야겠죠? 네, 간단합니다. 파일질라 공식 웹사이트 가셔서 클라이언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서버 버전 말고요. 클라이언트 버전입니다. 설치 버전은 대부분 그냥 다음 누르면 되는데 가끔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 설치하겠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잘 보고 체크 해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원치 않는 프로그램이 깔릴 수 있으니까요. 설치하고 딱 실행하면 화면 위쪽에 접속 정보 입력하는 칸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딱 4가지 정보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호스트, 이건 접속할 서버의 주소예요. 보통 웹사이트 주소, 도메인나 IP 주소를 넣고요. 그리고 사용자 명의란 비밀번호, 이건 여러분이 발급받은 FTP 계정 정보고요. 마지막으로 포트 번호. 네, 그 포트 번호가 중요하죠. 기본 FTP는 보통 21번을 쓰고 아까 말씀드린 보안 접속 SFTP는 보통 22번을 씁니다. 근데 이건 서버 설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웹호스팅 업체나 서버 관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르면 비워두면 기본값으로 시도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 정보들은 어디서 얻나요? 보통은 웹호스팅 서비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왔던 클라우드웨이즈 같은 곳에 가입하면 FTP 접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직접 서버 관리 도구에서 FTP 계정을 생성해서 얻게 됩니다. 처음 연결할 때는 그 화면 위쪽에 있는 빠른 연결 막대에 입력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자주 접속하는 서버라면 파일 메뉴 아래 사이트 관리자에 등록해 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나중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접속되니까요. 오, 사이트 관리자. 그거 편리하겠네요. 그래서 접속에 성공하면 화면이 어떻게 보이나요? 네, 접속되면 보통 화면이 좌우로 나뉘어 보일 거예요. 왼쪽 창은 여러분의 컴퓨터, 그러니까 로컬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 창은 방금 접속한 서버 컴퓨터, 리모트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파일이랑 폴더 목록이 쭉 보이죠? 아하, 왼쪽이 내 컴퓨터, 오른쪽이 서버. 그럼 이제 파일 옮기는 건 어떻게 하죠? 그건 정말 쉬워요. 예를 들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서버로 올리고 싶다.
즉 업로드하고 싶으면 왼쪽 창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요. 오른쪽 창에 있는 원하는 폴더 위치로 그냥 마우스로 쭉 끌어다 놓으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이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직관적이죠. 아니면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서 업로드를 선택해도 되고요. 반대로 서버에 있는 파일을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거, 다운로드도 똑같습니다. 오른쪽 창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왼쪽 창으로 끌어오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다운로드 누르면 되죠. 서버 안에서 새 폴더를 만들거나 파일을 지우거나 이름 바꾸거나 하는 작업들도 다 오른쪽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뉴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드래그 앤 드롭이라니? 네, 기본 사용법은 정말 쉬운데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보안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본 FTP 방식은요, 우리가 입력하는 사용자명, 비밀번호, 그리고 심지어 전송되는 파일 데이터까지 전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망을 통해 그냥 전송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전송된다고요? 암호화 없이? 네, 그렇습니다. 만약 중간에 누군가가 그 데이터를 엿본다면 아이디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파일 내용까지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파일을 다룬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와, 저는 그냥 FTP가 당연히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FTPS나 SFTP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FTPS는 FTP에 SSL, TLS라는 암호화 기술을 더한 거고요. SFTP는 SSH라는 보안 프로토콜 위에서 파일 전송을 하는 방식이에요. 둘 다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아, FTPS랑 SFTP.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네요. 네, 좀 그렇죠. 파일질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관리자에서 서버 정보를 저장할 때 설정할 수 있어요. 프로토콜 항목에서 SFTP를 선택하거나 암호화 항목에서 Require Explicit FTP over TLS, 명시적 또는 Require Implicit FTP over TLS, 암묵적 같은 옵션을 선택하면 FTPS로 접속을 시도합니다. 물론 접속하려는 서버에서도 FTPS나 SFTP를 지원해야만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건 호스팅 업체에 문의해 보셔야 해요. 네,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뭐 액티브 모드, 패시브 모드 이런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아, 네. 그건 FTP 연결 방식의 기술적인 차이인데요. 주로 방화벽 설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즘 환경에서는 대부분 패시브 모드가 방화벽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서 더 널리 쓰입니다. 파일질라 설정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접속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 기본 설정인 패시브 모드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액티브 모드는 좀 더 복잡한 설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파일질라로 접속하라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면 뭘 먼저 확인해 봐야 할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접속 정보 오류예요. 호스트 주소, 사용자명, 비밀번호, 그리고 포트 번호. 이 네 가지가 정말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타가 은근히 많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보면 꼭 오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끔 내 컴퓨터에 설치된 방어벽 프로그램이 파일질라의 인터넷 연결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방화벽 설정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서버에 따라서는 동시에 너무 많은 FTP 연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 to 1, too many connections 뭐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뜰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파일질라 사이트 관리자의 해당 서버 설정으로 들어가서 전송 설정 탭을 보시면 동시 연결수 제한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걸 체크하고 숫자를 1이나 2 정도로 낮춰주면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오, 그런 팁도 있군요. 동시 연결수 제한. 기억해둬야겠네요. 파일질라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파일질라가 워낙 유명하고 기능도 좋지만 WinCSP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쓰이고요. 사이버다위라는 프로그램도 맥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QTFT 같은 유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FTP라는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파일질라 설치, 접속, 파일 전송 방법,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보안 문제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서버에 파일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 조금은 덜 막막하게 느껴지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 사용법 자체는 정말 간단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을 위해서는 꼭 SFTP나 FTPS 사용을 고려해 보시라는 점, 그리고 패시브 모드 같은 배경 지식도 알아두시면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직접 파일질러를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수동으로 옮기는 것 외에 오늘 배운 이 FTP 지식을 활용해서 혹시 웹사이트 백업 같은 걸 좀 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서버에 쌓이는 로그 파일을 자동으로 내 컴퓨터로 가져와서 분석하는 식으로 여러분의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